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3월 18일 화요일 시간 오전 10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안녕하셨습니까? 저 역시 잘 쉬고 또 오늘 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시장의 힘싸움이 엄청납니다. 저도 어제 12시가 돼서 겨우겨우 시장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문을 닫고 현재 새롭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썼던 뉴욕 증시 같이 한번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354포인트 0.85%가 상승을 한 41,841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영상 제목을 시장은 살아있다, 아직은 간다 이런 내용들로 간다 시리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간다 시리즈 3탄입니다. 여전히 시장이 살아있는 상태이고요. 낙폭과대 국면 이후에 좀 빠르게 탈피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솔직히 이 정도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을 가지고 이게 낙폭을 탈피했다 이렇게까지 너무 과도하게 말하면 좀 오바스러운 것 같고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크지 않았고요. 백악관의 인터뷰가 새벽 2시경에 있긴 했는데 저도 그건 다 못 봤어요. 어제는 매매 일찍 끝내놔서 어제 자기 전에 잠시 보다가 잤는데 분위기 그렇게까지 이제 극단적인 멘트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금 시장의 충격이 너무 단시간에 빠르고 크게 나타나 보니까 지지율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 수준의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각색을 좀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그러한 측면들이 증시 상승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전장 대비해서 0.31 상대적으로 좀 다우지수 대비 덜 상승했고요. S&P 500은 0.6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다우지수가 가장 컸는데 제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건 나스닥이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사실 나스닥의 테슬라입니다. 어제 제가 매매를 초반에 공방전을 하다가 어제 저녁에 대해서 매매를 했거든요. 어제 주간에 매매를 일찍 시작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익을 짧게 내고 저녁 시간에 승부수를 두고 갔는데 저녁 시간에 굉장히 치열한 과정 속에서 좀 헷갈려 했어요. 저도. 왜 헷갈렸냐면 사실 어제 마지막에도 제가 어떠한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끝났냐면 어제 제가 시간이 12시일 거예요. 12시. 12시다. 그래서 12시인데, 제가 어제 했던 멘트를 잠깐 같이 보여드리면, 물론 지난주랑 비교 대상은 아닌데, 이 정도 저저 빅테크가 깨지는데 지수가 약보합이다. 그래서 사실 더 빨리 밀렸어야 되는데 뭔가 안 맞고 억지스럽다. 이런 멘트를 제가 어제 써드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어제 제가 익절을 한 위치에서 네, 원하는 위치에서 매매를 마감을 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이게 12시예요. 12시인데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요. 넘겨보려고 했는데 라는 얘기인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제가 어제 660에 익절을 했거든요. 660에 익절을 했는데 원래 여기서 매수를 찝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일단 그냥 철수를 했는데 결국은 이 자리에서 급등을 했어요. 다시 재차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주간의 급등, 야간의 급등을 하긴 했는데 제가 원래대로면 시간 관계없이 보통 매매를 하는데 제가 이제 손을 뗐던 이유 중에 뭐냐면 또 오늘 종가와 아침에 봤을 때 조금 애매하다고 느끼는 게 테슬라예요. 이게 물론 이게 무조건 대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무조건 대칭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테슬라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증시 하락을 주도했거든요. 증시 하락을 주도했어요. 제가 항상 비교해 드리는 거 있죠.
어떻게 비교해 드립니까? 간단하다. 여기서 지수를 띄워놓고 봤을 때 얘의 하락을 같은 동기간에 동시간에 같이 밀어낸 부분이 있으면 걔가 이 친구와 연동성이 있다, 없다. 지금 테슬라의 하락과 이 나스닥의 하락이 거의 동일시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영향력이 높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영향력이 높았는데 테슬라가 5.9%가 깨졌는데 글쎄요. 5.9%가 깨졌는데 지수가 조금 버텼어요.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버텼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점에서 굉장히 난해합니다. 제가 보는 기준점에서 굉장히 난해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장단이 맞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여기서 애매하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지금 주가를 반영을 받았을 때라고 보면 사실 어저께 오버슈팅을 하면 안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물론 이 백악관에서 코멘트가 좀 완화되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슈팅이 걸린 뒤에 다시 재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물의 모습을 보면 이게 좀 애매한데 지수를 보면 아직도 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를 계속 치다가 참고로 매도를 어제 처음 쳐봤어요. 며칠만 매도를 처음 쳐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매도를 처음 쳐봤는데 결국은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이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격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의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전쟁 관련돼서 조금 세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용한 느낌이 있긴 한데 사실 좀 세게 말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이제 토탈 이제 트럼프만 해도 딱 3개의 타이틀이 있는데 일단 공격, 중동 지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푸틴, 이건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시진핑. 그래서 시진핑 중국을 방문하냐 또는 시진핑이 미국을 오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시진핑이랑 빅딜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랑 푸틴이 빅딜을 하려고 해서 우호적인데 이 부분이 조금 신경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뛰어오르는 것도 뛰어오르는 건데 문제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서서 이틀 동안 주가가 좋았던 건 솔직히 주가 매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조용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구설수를 또 만들어내면 증시가 얼마나 잘 버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바닥을 탈피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탈피하고 있고 바닥을 탈피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매수세가 다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불확실성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인한 주가 압박력은 배제하지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게 주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이번 주가 좀 빅데이예요. 빅데이고 계속 매일매일이 연타석으로 4번 타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날입니다. 연타석으로 4번 타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경제 지표는 지금 좀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제가 경제 지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소매 판매가 있었거든요. 소매 판매 그냥 쏘쏘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이걸 주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봐 지금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세에 대해서 데이터가 반영을 아직 받을 시기가 아니에요. 해당 데이터들의 기점에서. 그래서 다음 달 나오는 데이터들에서 영향력이 좀 높을 수가 있고 지금은 저 데이터들이 주가를 때릴 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 FOMC가 금리 결정이 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이 전체적으로
연준 쪽에서 말을 해줬던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연준의 바람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연준의 바람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가 지금 괜찮다는 시그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 지표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리기보다는 아마 트럼프나 또는 종목들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다소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테슬라는 저 좀 고민이 많아요. 좀 고민이 많고 뭐 너 왜 그래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제가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참고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매수 주제 계속 매수만 찍어서 끌고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가가 나빠져야 된다라는 논리장 아닙니다. 주가가 좋아져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약한 상태인데 주가가 버텼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를 아주 일찍이 할 생각은 일단 없는데 빨리 영상을 일단 보내드리고 저는 좀 시장을 차분히 고민하기 위해서 일단 영상부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천천히 가보시고 시장 대응 잘 하셔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다시 체험 신청들이 많이 늘고 계십니다. 체험 신청들이 늘고 계신데 체험 신청은 문자로도 하실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이 전화는 수발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는 문자만 수신 가능하고요. 유선 통화는 연결되지 않고 만약에 유선으로 문의 주고 싶으시면 아래 고객센터 번호로 문의 주시면 연결되실 거고 그냥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접수하시는 순서대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체험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나 옆에 문자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이 시장 참여하실 때 어려움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시황 브리핑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